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세 번째 시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감 높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 짧은 몇 분의 영상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확 올라가거나 회복되는 마법 같은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적어도 자존감을 높이는 근본 원리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기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자존감을 높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존감의 핵심은 결국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죠. 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는 것들,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으로는 집안, 부모, 외모, 나라, 지능지수 같은 것들이 있고요. 후천적으로는 대표적으로 능력,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가난, 열심히 일했는데 살았는데 여전히 가난하네? 학벌, 저 사람은 왜 공부를 먹고 왔어? 실직, 그리고 가해자가 있는 학대, 성폭행, 왕따 같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먼저 자기가 열등감에 빠져있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알고 나서 이제 두 가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라도 글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거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해. 지금까지 잘 견뎌왔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뭐 정신입니다. 예를 들면 나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가 아니라 나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뭐 나는 내 집안을 금수저 집안으로 만들 거야. 난 이렇게 더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하게 자랐어. 저 사람은 저런 걸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가 아니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네. 그래서 뭐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걸 더 잘해. 저 사람이 없는 걸 나는 가지고 있어.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그 열등감에 빠지게 한 원인을 고친다고 없앤다고 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코나 눈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단순히 의학의 힘을 빌려서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이런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해자 때문에 발생되는 열등감, 그 가해자가 벌받거나 사라진다고 내 이 열등감이 회복될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자존감은 철저하게 내가 내 자신을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탈모에 관한 열등감을 극복한 사례를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탈모 때문에 참 괴로웠어요. 약도 먹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끝내는 탈모는 이제 머리 심거나 가발 쓰는 수밖에 없구나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였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용기를 내서 나 탈모 있는데 계속 만날 것인가. 그렇지만 쿨하게 인정하더라고요. 괜찮아, 탈모 있어도. 진작에 탈모 있는 것 알았겠지요. 그동안 얘기를 안 했지만. 이러고 나서 탈모는 나의 그 한 부분이지만 다른 장점을 없앨 만큼 대단한 게 아닐 수 있구나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그래서 뭐를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극복을 했고 괴로운 시간이 좀 덜 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용하게 되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많은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데 가장 어려운 것은 가해자가 있어서 피해를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가해자가 잘못한 거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는 냉정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받지만 그 가해자는 그 가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데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네? 뭐지?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이 불행하거나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하게 됐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렇다면은 이제는 극복할 때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낮아진 채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굳은 결심을 통해서 나 저 지나간 과거 내가 원치 않았던 내 인생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행복한 내 인생을 꾸려나가겠다 결심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를 적용하시는 겁니다. 난 소중한 존재야. 나는 나를 좋아해. 그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잘 견뎌냈구나. 그리고 그래서 뭐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잠시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가졌지만 그래서 뭐 이제부터는 나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 거야. 나같이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보람찬 인생을 살 거야. 쉽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혼자 힘들다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들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시며 극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원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자존감 문제는 결국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자존감을 높이느냐 아니면 낮추느냐, 계속 그렇게 살 것이냐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특히 어머니의 자존감이 낮으면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좋은 거 먹이시고 좋은 교육 시켜주고 잘 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낮으면 벌써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면 반드시 먼저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면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기회가 되고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열등감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복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산 교육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시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요. 랩과 힙합을 하는 가수입니다. 어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시라는 분과 그리고 경쟁자들이 서로 평가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니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거만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이분의 자존감은 틀림없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와 같은 연배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진우의 나는 캡이었어. 나는 캡이었어. 네, 저와 여러분은 캡입니다. 이 지구상의 몇십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인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존감을 꼭 회복시켜서 행복한 삶 그리고 만족하는 삶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 반드시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